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코리아 TV 한다의 전미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유튜버를 포함해서 각종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점점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내용인데요. 전미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요. 이것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한다혜 박사님 크리에이터죠. 그죠? 우리 한다혜 박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트렌드 코리아 TV의 첫 번째 PD님이셨고 네. 사실 저희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우리 한다혜 박사님처럼 혹은 저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로 소비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터에는 유튜버도 들어가고요. 네. 또 인플루언서도 들어가고 또 옛날 분들은 VJ 이렇게 그쵸. 사실 맞아요. 이분들이 다 그 네. 크리에이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개인 창작자, 뭐 조금 이름이 어렵지만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게 2023년 4월에 롯데리아에서 이제 마라맛 버거를 출시하면서 광고를 한 편 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3명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곽튜브, 빠니보틀, 원지의 하루. 아. 요거 모르시면 이거 네. 처음 들어보시면 옛날 사람이죠. 네, 그죠? 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네. 딱 보시더니 저한테 쟤네들 누구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저 사람들이 뭐 유명한 개그맨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그동안 우리 한다혜 박사님처럼 이런 컨텐츠들을 개인 크리에이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만 저희 부모님처럼 이 공중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경제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5060 시니어 분들은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CF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일반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점점 TV에 많이 출연하면서 이 크리에이터 경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는 VJ라고 저희가 불렀었어요. 그 TV에 VJ 특공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고 더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이 VJ부터 시작해서 좀 발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초창기는 VJ였고요. VJ 특공대 그때 당시에 방송 컨셉은 아마추어 같은 개인들이 이렇게 캠코더 하나 들고 그 방송처럼 정제되게 예쁘게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 조금 더 생생하고 실시간 네. 있게 만드는. 근데 그때는 VJ들이 그래도 활동을 방송에서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그러니까 창작자 경제가 만들어진 첫 번째 단계는 역시 유튜브 채널과 함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단계 최초는 먹방, 기억나세요? 네네. 먹방, 그리고 뷰티, 맞아요. 요리, 네. 게임, 우리 네. 대도서관님께서 게임 이렇게 해설해 맞습니다. 주시고 그분들이 네. 1세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단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은 이사배님. 아, 네, 뷰티. 예, 네. 예. 그분은 사실 처음에 연예인은 아니셨고요.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시는 전문가셨는데 자신의 전문 영역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팬을 아주 거느리게 됐죠. 네. 그 단계는 좀 이렇게 영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굳이 이제 2단계로 나간다면 2단계 때는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전문 영역, 난 게임 잘해. 나는 먹방 잘해. 근데 그다음부터는 좀 일상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 네. 그리고 또 펫 기르기, 뭐 연애하기 이런 식으로 조금 일상적으로 주제가 좀 바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부상을 했죠. 네. 요 단계에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분은 박막내 할머니. 아, 그렇죠. 그죠? 유명하시죠. 사실 네. 그냥 할머니 드라마 보시면서 욕하시고 네. 주인공을 죽여라 살려라 막 그런 욕하시는 거 일상적인 거 이렇게 네. 올리시면 저희 같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 같은 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또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사실 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드디어 공중파 진출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빠니보틀 같은 분들, 이렇게 원재하루 이런 분들이 그 세계 일주하는 프로 나오시고 그죠? 지구마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저변을 확대하면서 드디어 5060들도 저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네. 이 시장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를 저는 이제 크리에이터 3단계라고 할 수 있고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또 제가 잘 보는 게 한문철님. 아, 네네네네. 우리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이 원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 교통 사고. 블랙 사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이게 공중파에 본인의 이름을 간 프로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하시고 또 이말년 씨 자신 또 컨텐츠 잘 만드시는데 공중파 MC로도 등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던 개인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공중파에 등장하면 또 굉장히 반갑고 또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좀 패션이라든지 꿀팁을 전수해 주시는 정보 전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 2단계에서는 브이로그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가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근데 3단계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런 유튜버들이 TV에 진출하면서 요즘 할머니분들도 제 귀한 친구인데 하면서 맞아요.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네. 다들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니보트님은 태계 일주에도 출연하시면서 계속 저변을 확대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파까지 다 섭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스타 말고 일반인 인플루언서에 더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분들이 요즘 시대 정신하고 좀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분들 이전에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냐? 있었죠. 연예인들이 그런 일을 하셨죠. 네. 그렇죠. 개그맨들도 하셨고 MC도 성우도 하셨는데 약간 그분들은 스타셨어요. 스타는 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사실 멉니다. 네. 그래서 약간 환상주의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상도 잘 공개 안 하시고 뭐 결혼하셔도 그런 거 얘기 안 해주고 애기 낳아도 잘 안 보여주시고 신비주의 네, 약간 약간 이런 그렇게 느낌. 해서 환상을 심어주고 나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선망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하시는 역할을 했다면 네. 개인 크리에이터는 완전 다르죠. 이분들은 자신의 일상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뭐 빠니보틀이나 이분들은 여행 크리에이터잖아요. 네. 근데 여행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고등학교 때 생활이 이랬다. 네. 뭐 요즘은 내가 이런 게 고민이 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샅샅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듣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친구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분들이 활동하는 매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중파의 가장 큰 약점이 브랜드 같은 거 얘기하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제약이 저희는 많죠. 저희는 트렌드 연구하면은 대부분 기업들의 사례로 케이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이키에서 팝업을 열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공중파에서는 나 땡땡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생함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떨어지죠. 그렇죠. 또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얘기를 하기 힘든데 이 유튜브나 SNS들은 각 잡고 찍질 않습니다. 편안하게 뭔가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친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이렇게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이나 그래도 공중파에 진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또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팬클럽들을 아주 단단하게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방송국에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뭐 MC로 쓴다거나 네. 어떤 진행자로 몰아왔을 때 충성도 있는 고객들을 가져오면서 확보하니까. 네. 동시에 또 저변을 확대하고 네, 사실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팬덤을 활용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업들의 움직임들도요, 각을 잡지 않고 어깨에 좀 힘 빼고 이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재밌게 본 사례가 롯데마트 사례였는데 마트가 보시면은 어딜 마트를 가시든 그 물건 홍보하는 멘트가 이렇게 성우가 굉장히 예쁜 목소리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성우 유튜버 스봉만이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DJ처럼 행사 상품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송도 얘기해 주시고 약간 라디오 하듯이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광고 매체든 이런 작은 매체든 이런 크리에이터와 함께 여러 가지 활용하는 움직임들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이런 일반인 크리에이터들이 연예인에 비해서는 많으니까 네.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뭐 MCN도 그렇죠. 되겠지만 MCN.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은 네이버가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 커넥트에서는 이제 일반인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들이 좀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롯데마트와 스봉만 씨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쉽게 서로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 분이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자극적으로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는데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소비자들이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면서 네. 우리 소비자들이 또 약간 반대적으로 저 사람이 옛날에 나쁜 짓 했대, 뭐 학교에서 폭력했대, 이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걸러내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확산되었을 때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서로 주의해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재밌는 얘기 해주신 전미연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트렌드 코리아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